고급 은행 VIP 라운지, 대리석 바닥이 빛나는 오후. 아니, 어머니. 여기가 어디라고 이러세요? 창피해 죽겠네. 30대 중반의 화려한 명품 옷차림 여자, 수진이 70대 초반의 수수한 옷차림 노인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끈다. 수진아, 나는 그냥. 그냥은 무슨. 어머니 통장은 제가 관리한다니까요. 여기 VIP실은 어머니 같은 분이 올 때가 아니에요. 바로 그 순간 박순자 VIP 고객님, 괜찮으십니까? 은행 지점장이 헐레벌떡 달려온다. 뒤따라 대여섯 명의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인다. VIP?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김수진 고객님,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이분이 누구신 줄 알고? 아니, 이게 무슨. 시어머니 박순자, 아니 VIP 박순자가 조용히 입을 연다. 괜찮습니다, 지점장님. 며느리가 그럴 수도 있죠. 그 차분한 목소리에는 수십 년 자산가의 카리스마가 배어 있었다.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주 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평대 아파트. 어머니, 아침도 이게 뭐예요? 된장찌개에서 비린내 나는데? 며느리 수진이 상을 발로 차듯 밀어낸다. 국그릇이 기울어지며 국물이 식탁보에 쏟아진다. 박순자는 70대 초반이지만 아직 정정한 몸으로 허리를 굽혀 행주를 집어든다. 미안하다. 내가 간을 좀 약하게 했나 보구나. 간 문제가 아니라 솜씨가 없으시다니까. 우리 친정 엄마는 요리를 그렇게 잘하시는데. 그 옆에서 남편 민수가 신문을 보며 한마디 거둔다. 그래도 엄마가 해주시는 거 고맙게 먹어야지. 당신은 맨날 엄마 편만 들어. 나는 이 집에서 뭐해요? 수진이 눈물까지 글썽이며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민수가 한숨을 쉬며 일어선다. 엄마, 그냥 좀 참아주세요. 수진이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알겠다. 괜찮아. 박순자는 엎질러진 국물을 닦으며 쓴웃음을 짓는다. 당신, 우리 며느리들이 이렇게 나를 대하는데 당신이 살아계셨으면 뭐라고 했을까? 오후 2시 거실. 초인종이 울린다. 박순자가 문을 열자 큰 며느리 영희와 막내 며느리 미란이 명품 쇼핑백을 가득 들고 들어온다. 어머니 계세요? 그래, 들어와라. 영희가 쇼핑백을 소파에 던지듯 놓으며 말한다. 에휴, 오늘 백화점 세일이라 정신없었어요. 어머니, 물 좀 줘요. 그래, 잠깐만. 박순자가 부엌으로 향하는 사이 미란이 소파에 드러눕는다. 아, 진짜 피곤해 죽겠네. 어머니, 안마 좀 해줘요. 미란아, 내가 지금. 에이, 어머니도 집에서 하시는 것도 없으시잖아요. 우리는 밖에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영희도 거둔다. 맞아요, 어머니. 우리가 얼마나 바쁜데요. 어머니는 집에서 편하게 계시잖아요. 박순자는 말없이 물을 가져다 주고 미란의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한다. 손가락 마디마다 관절염이 욱신거리지만 내색하지 않는다. 약을 사 먹어야 하는데 며느리들이 관리하는 통장에서는 약값조차 쓸 수 없다. 저녁 7시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식탁에는 큰아들 민호, 큰며느리 영애, 둘째 아들 민수, 둘째 며느리 수진, 막내 아들 민규, 막내 며느리 미란이 자리한다. 박순자는 부엌으로 가며 밥을 퍼주고 반찬을 더 가져온다. 어머니, 김치가 너무 시네요. 수진이 인상을 쓴다.
어머니, 고기 반찬은 왜 이렇게 적어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다고. 영희도 불평한다. 민호가 숟가락을 내려놓는다. 엄마, 요즘 장 볼 때 너무 아끼는 거 아니에요? 미안하다. 생활비가 빠듯해서. 에휴, 아빠 연금 200만 원 나오잖아요. 그걸로도 모자라요? 수진이 핀잔을 준다. 박순자는 할 말이 없어 고개를 숙인다. 남편의 연금 200만 원은 수진이가 통장째 관리한다. 그 중에서 생활비로 주는 돈은 고작 30만 원. 며느리들은 그 돈으로 명품을 사고 외식을 하면서 정작 박순자에게는 제대로 된 반찬을 차리라고 다그친다. 밤 10시 박순자의 작은 방. 박순자는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서류 봉투를 꺼낸다. 그 안에는 각종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증서, 은행 통장이 가득하다. 여보, 내가 친정 재산을 숨기고 평범하게 산 게 옳았을까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박순자는 국내 10대 그룹 대성그룹 창업주의 외동딸이었다. 하지만 20대 때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평범한 직장인 김민철과 결혼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외치며 재벌가를 떠났다. 부모님은 노발대발했지만 결국 딸의 뜻을 꺾지 못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었다. 순자야, 내 남편과 시댁 식구들한테는 내 정체를 절대 밝히지 마라. 내가 정말 사랑으로 결혼했는지 확인하고 싶구나. 그리고 나중에 내 자식들이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이 있는지도 지켜봐라. 박순자는 그 약속을 지켰다. 남편 민철도 죽는 날까지 아내가 재벌가 외동딸이라는 걸 몰랐다. 평범하게, 행복하게 40년을 살았다. 하지만 10년 전 민철이 심장마비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을 때 박순자는 결심했다. 이제 우리 자식들과 며느리들을 시험해 볼 시간이구나. 돈 없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10년이 흘렀다. 결과는 참담했다. 이제 슬슬 때가 된 것 같구나. 다음 날 아침 거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수진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손에는 박순자의 낡은 지갑이 들려있다. 수진아, 그건 어머니가 몰래 돈을 숨겨놨어요. 여기 3만 원이나 있잖아요. 그건 내가 쓸 돈이. 어머니 돈은 제가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어머니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서 사기 당할 수도 있다고요. 영희와 미란도 나타난다. 뭐야? 어머니가 또 돈을 숨긴 거예요? 영희가 팔짱을 낀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되죠. 우리가 얼마나 걱정해서 관리해드린다는 건데. 미란도 거든다. 맞아요. 요즘 노인들 타겟으로 한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박순자는 며느리들의 뻔뻔한 거짓말에 어이가 없지만 참는다. 그건 내가 약 사려고 모아둔 돈이다. 약? 무슨 약이요? 관절염 약. 허리가 아파서. 에이, 그런 거 동네 보건소 가면 공짜로 주잖아요. 왜 돈 낭비해요? 수진이 3만 원을 챙긴다. 이건 제가 보관할게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박순자는 허탈하게 웃는다. 보건소 약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걸 며느리들은 알까 모를까? 오후 3시 동네 카페. 수진, 영희, 미란이 고급 카페에 모여 수다를 떤다. 테이블 위에는 각자 1만 원이 넘는 음료와 케이크가 놓여 있다. 언니,
오늘 뭐 샀어요? 미란이 영희의 쇼핑백을 힐끗 본다. 샤넬 지갑 150만 원짜리. 남편 카드로 긁었어. 와, 부러워라. 우리 남편은 맨날 돈 없다고. 수진이 한숨을 쉰다. 야, 너 시어머니 연금 통장 관리하잖아. 거기서 좀 뺐으면 되지. 영희가 낄낄거린다. 그게 양심상. 무슨 양심? 어차피 시어머니는 쓸 데도 없잖아. 집에서 밥만 하고 청소나 하시는데 돈이 뭐가 필요해? 미란도 동조한다. 맞아. 우리가 더 쓸 데가 많지. 애들 학원비도 내야 하고 우리 옷도 사야 하고. 근데 언니들은 시어머니한테 용돈 얼마 드려요? 수진이 묻는다. 나 한 달에 5만 원? 영희가 대수롭지 않게 말한다. 나는 3만 원 정도. 어차피 집에서 밥 먹고 자는데 뭐가 더 필요해? 미란이 웃는다. 나는 아예 안 줘.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한 번도 달라고 안 하시더라고. 새 며느리가 낄낄대며 웃는다. 근데 시어머니한테 뭐가 있겠어? 시아버지도 그냥 평범한 회사 과장이었잖아. 미란이 말한다. 그래도 연금 200만 원은 나오잖아. 그거 우리가 잘 관리해야지. 맞아. 어머니 혼자 쓰시게 두면 어디 사기당할지 몰라. 며느리들의 대화가 계속된다. 저녁 8시, 집안. 어머니, 설거지는 왜 안 해놨어요? 수진이 부엌에서 소리를 지른다. 미안하다. 내가 허리가 좀 아파서. 허리가 아프면 병원을 가시든가. 아, 맞다. 어머니 돈 없으시죠? 그럼 참으세요. 박순자는 허리를 부여잡고 부엌으로 간다.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를 하며 그녀는 생각한다. 이 아이들이 돈만 있으면 사람이 달라질까? 밤 11시, 박순자의 방. 박순자는 몰래 숨겨둔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낸다. 이번 달에 겨우 모은 돈이다. 관절염 약을 사러 가야 하는데 며느리들 눈을 피해서 내가 3천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5만 원 약값도 몰래 써야 하다니. 눈물이 흐른다. 주말 오후 거실. 온 가족이 모여 TV를 보고 있다. 박순자만 부엌에서 저녁 준비로 바쁘다. 큰아들 민호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리모컨을 만지작거린다. 엄마, 물 좀. 지금 바쁜데 영희한테. 영희는 드라마 보고 있잖아. 엄마나 갖다 줘. 박순자는 헛웃음이 나온다. 여기 있다. 물을 건네자 민호는 한 모금 마시고 인상을 찌푸린다. 뭐 이렇게 미지근해? 차가운 물 달라니까. 아, 알겠다. 부엌으로 돌아가는 박순자의 뒷모습을 둘째 민수가 힐끗 보다가 시선을 돌린다. 막내 민규는 게임에 빠져 있다. 아무도 부엌에서 홀로 저녁 준비를 하는 어머니를 거들지 않는다. 저녁 식사 시간. 어머니, 이 갈비찜 고기가 왜 이렇게 질겨요? 미란이 젓가락을 내려놓는다. 미안하다. 내가 압력솥에 좀 덜 익힌 것 같구나. 에휴, 돈만 아깝네. 이 비싼 갈비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다니. 미란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막내 민규가 한마디 거들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다. 자기는 맨날 어머니 편만 들어.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식탁이 순간 조용해진다. 박순자는 밥맛이 없지만 억지로 한술 뜬다. 엄마, 민호가 입을 연다. 다음 달에 제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한데 5천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어요?
5천? 엄마가 그런 돈이 어디 있니? 에이, 엄마. 아빠 연금 200만 원 나오잖아요. 모아두신 거 있으시잖아요. 그 돈은 수진이가 관리하는데 모두의 시선이 수진에게 향한다. 어머니 통장에 얼마 없어요. 생활비로 다 나가요. 수진이 시치미를 뗀다. 사실 박순자의 연금 통장에는 2천만 원 넘게 모여 있다. 하지만 수진은 그 돈을 자신의 쇼핑과 외식비로 쓰고 있다. 그럼 어떡해요, 형? 제 사업이 망하면. 그건 엄마 탓이 아니라 형이 투자 잘못한 거잖아. 민수가 말한다. 야, 너는 가만히 있어. 형제들이 티격태격하는 사이 박순자는 조용히 밥을 먹는다. 며칠 후 낮. 박순자는 몰래 집을 나선다. 손에는 5만 원이 쥐어져 있다. 동네 약국에 들어간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저 관절염 약 좀. 처방전 있으세요? 아니, 그냥 파는 약으로. 그럼 이거요. 2만 원입니다. 박순자는 2만 원을 내고 약을 산다. 남은 3만 원으로 다음 달 약을 또 사야 한다. 약국을 나서는데 갑자기 영희와 마주친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아, 그냥 산책. 손에 든 거 뭐예요? 영희가 박순자의 손에 든 약봉지를 본다. 약?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아니다, 그냥. 어머니, 아프시면 말씀하셔야죠. 우리한테. 영희가 약봉지를 확인한다. 관절염 약? 2만 원이나 주고 사셨어요? 보건소 가면 공짜인데. 그게. 에휴, 어머니는 돈 쓸 줄을 모르신다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관리해 드려야죠. 영희는 박순자의 지갑을 빼서 확인한다. 3만 원? 어머니, 이 돈 어디서 났어요? 내가 모은 거다. 몰래 돈을 모으시면 어떡해요? 제가 형님한테 말씀드려야겠어요. 영희가 3만 원을 챙긴다. 이건 제가 보관할게요. 어머니, 다음부터는 돈 쓰실 일 있으면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박순자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온다. 다음 달 약값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어느 날 저녁 거실. 어머니, 이거 뭐예요? 수진이 박순자의 낡은 옷을 들고 있다. 내 옷인데. 이런 누더기를 입고 다니시면 우리가 시어머니 옷도 안 사드리는 줄 알겠어요. 괜찮다. 나는 이게 편해서. 안 돼요. 이거 버려야겠어요. 수진이 옷을 쓰레기통에 던진다. 수진아, 그건 내가 좋아하는 새 옷 사드릴게요. 싸구려로. 수지는 다음 날 재래시장에서 10,000원짜리 티셔츠 2장을 사온다. 여기요. 새 옷이에요. 박순자는 그 옷을 받아든다. 원래 입던 옷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선물 받은 것이었는데 다음 날 집안. 어머니, 청소 왜 이렇게 대충 했어요? 미란이 소리를 지른다. 내가 허리가 아파서. 허리 아픈 건 매일같이 핑계예요. 그럼 병원을 가시든가. 병원비? 어머니, 건강보험 있으시잖아요. 그래도 약값이. 에휴, 정말. 미란이 짜증을 내며 방으로 들어간다. 박순자는 다시 허리를 굽혀 청소를 시작한다. 저녁 시간. 어머니, 오늘 저녁은 뭐예요? 영희가 부엌을 들여다본다. 미역국하고 생선구이. 또 생선구이예요? 어제도 생선이었잖아요. 미안하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고기를 못 사서. 생활비가 부족하긴요.
한 달에 30만 원이나 드리는데 수진이 끼어든다. 30만 원으로 우리 가족 7명 먹여야 하는데 어떻게 고기를 자주 사냐? 그럼 어머니가 아껴 쓰셔야죠. 우리는 뭐 먹고 살라고요? 박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사실 7명이 한 달을 제대로 먹으려면 최소 100만 원은 필요하다. 하지만 며느리들은 연금 200만 원 중 30만 원만 생활비로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쓴다. 밤 박순자의 방. 박순자는 숨겨둔 서류를 다시 꺼낸다. 강남 빌딩 3채, 여의도 오피스텔 10채, 제주도 땅 5만 평. 이 재산이 다 무슨 소용인가. 5만 원 약값도 못 쓰는데. 눈물이 또 흐른다. 하지만 이제는 때가 됐다. 10년의 시험은 끝났다. 며느리들의 진짜 얼굴을 똑똑히 봤다. 월요일 오전 집안. 어머니, 오늘 은행 같이 가요. 수진이 화장을 마치고 나온다. 은행은 왜? 어머니 연금 통장 정리 좀 해야죠. 제가 관리하는데 통장이 너무 낡아서 새로 만들어야 해요. 수진아, 내 통장은 내가. 어머니, 제가 효도하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어머니가 저를 안 믿으세요? 며느리를. 수진의 눈에 눈물이 글썽인다. 연기다. 그게 아니라. 그럼 가요. 빨리. 박순자는 할 수 없이 따라 나선다. 가방 속에는 평소 쓰는 연금 통장 하나만 챙긴다. 진짜 재산이 들어있는 통장은 집에 숨겨둔다. 은행 도착. 일반 창구. 어서 오세요. 창구 직원이 인사한다. 여기 통장이요. 잔액 조회 좀 해주세요. 수진이 박순자의 연금 통장을 내민다. 직원이 통장을 확인하고 컴퓨터를 조회한다. 잔액이 2,347만 원입니다. 뭐, 2천만 원이나 있어? 수진이 눈을 크게 뜬다. 박순자가 놀라 말한다. 수진아, 그건. 어머니, 이렇게 돈이 많은데 왜 생활비 부족하다고 하신 거예요? 그건 수진이 내가 관리하는 거잖니. 나는. 아니에요. 어머니가 몰래 모으신 거잖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커진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본다. 수진아, 여기서 조용히. 조용히는 무슨. 어머니, 분명히 다른 통장도 있으시죠? 다 내놔요. 다른 통장은 없다. 거짓말. 어머니가 돈 숨기시는 거 맞죠? 바로 그때 은행 안쪽에서 양복을 입은 남자가 걸어 나온다. 은행 지점장 김태수다. 무슨 일입니까? 아, 지점장님. 우리 시어머니가 돈을 숨기시는 것 같아서요. 다른 통장 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고객님, 그건 개인정보라. 제가 며느리라니까요. 당연히 알 권리 있죠. 그리고 어머니 치매 기운도 있으셔서 제가 관리해 드려야 해요. 수진이 목에 핏대를 세운다. 김태수 지점장이 박순자를 본다. 순간 그의 눈이 커진다. 혹시 박순자님이십니까? 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2번으로 시작하십니까? 네. 김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그는 재빨리 컴퓨터를 확인한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태수는 급히 내선 전화를 건다. 지금 당장 VIP실 준비하고 본점 프라이빗 뱅킹 팀에 연락해. 박순자 VIP 고객님이 오셨어. 네. 뭐라고요? 수진이 어리둥절해한다. VIP 고객? 우리 시어머니를요? 김태수는 수진을 쳐다보지도 않고
박순자에게 깊이 고개를 숙인다. 박순자 VIP 고객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몰라봤습니다. VIP실로 모시겠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지점장님. 박순자는 차분하게 말한다. 저 지점장님, 무슨 착각이신 것 같은데. 수진이 끼어들려 하자 김태수가 날카롭게 쏘아본다. 고객님,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이분이 누구신 줄 알고 함부로 대합니까? 저는 며느리라고요. 며느리면 뭘 어쩌라는 겁니까? 지금 당장 손 치우세요. 수진이 박순자의 팔을 잡고 있던 손을 황급히 뗀다. VIP 라운지로 이동. 김태수 지점장이 직접 박순자를 안내한다. 뒤따라오는 수진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다. VIP실 문이 열리자 호화로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온다. 가죽 소파, 대리석 테이블, 커피 머신까지 갖춰져 있다. 고객님, 여기 앉으십시오. 커피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박순자는 조용히 자리에 앉는다. 수진도 어정쩡하게 옆에 선다. 고객님, 혹시 오늘 무슨 일로? 제 계좌 조회 좀 하려고요.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김태수가 노트북을 가져온다. 키보드를 두드리고 화면을 확인하던 그의 입이 떡 벌어진다. VIP 고객님이 현재 저희 은행에 예치하신 금액이. 그가 모니터를 돌려 박순자에게 보여준다. 수진이 슬쩍 화면을 본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쫙 빠진다. 화면에 표시된 금액. 우리은행 VIP 계좌. 예금주 박순자. 잔액 1273억 5842만 원, 1273억 5842만 원. 수진의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고객님, 작년에 말씀하신 정기예금 만기가 다음 달인데 재해치하시겠습니까? 금액이 500억 원이라. 아, 그건 나중에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네, 고객님. 그리고 이번에 신규 프라이빗 뱅킹 상품이 나왔는데. 지점장님. 박순자가 조용히 손을 든다. 오늘은 그냥 잔액 확인만 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수진을 돌아본다. 이 사람이 제 통장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김태수의 얼굴이 굳는다.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본인 동의 없이 타인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인출하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수진이 부들부들 떤다. 저는 그게 어머니를 위해서. 고객님, 김태수가 차갑게 말한다. 방금 로비에서 하신 행동 다 CCTV에 찍혀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원하시면 고소 조치도 가능합니다. 아,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수진이 울먹이며 박순자에게 매달린다. 어머니, 제가 정말 몰라서 그랬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 줄 몰랐어요. 박순자는 수진을 물끄러미 쳐다본다. 수진아. 네. 어머니, 내가 돈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 네. 만약 내가 정말 가난한 시어머니였으면 너는 나를 어떻게 대했을 건가? 수진이 입을 다문다. 대답할 말이 없다. 지점장님. 네, 고객님. 오늘 일은 잊어주세요. 그냥 가족 간의 해프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고객님 괜찮습니다. 박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난다. 수진아, 집에 가자. 예. 어머니. 은행을 나서며
수지는 멍한 얼굴로 박순자를 따라간다. 머릿속이 복잡하다. 1200억? 어머니가? 그럼 우리가 그동안 은행 밖으로 나오자 고급 외제차 한 대가 서 있다. 운전기사가 내려 박순자에게 인사한다. 어르신, 차 준비했습니다. 아니야, 김 기사님. 오늘은 택시 타고 갈게. 하지만 괜찮아. 집에 들어가 계세요. 기사가 차를 몰고 가자 수진이 물어본다. 어머니, 저 차가 내 차야. 평소에는 안 타고 다니지만 둘은 말없이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한다. 집 도착 오후 2시.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영희와 미란이 거실에 앉아 있다. 명품 쇼핑백이 소파에 널려 있다. 형님,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미란이 묻자 수지는 대답하지 못한다. 얘들아. 박순자가 조용히 입을 연다. 잠깐 앉아봐라. 네. 새 며느리가 소파에 앉는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낀다. 오늘 은행에 다녀왔는데. 어머니, 그건. 수진이 말하려 하자 박순자가 손을 든다. 내가 말할게. 박순자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낸다. 그 안에는 각종 등기부등본, 주식증서, 은행 잔고, 증명서가 들어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영희가 묻는다. 내 재산 목록이야. 재산? 박순자는 서류를 하나하나 테이블 위에 펼쳐놓는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빌딩 3개. 시가총액 약 800억 원. 뭐? 여의도 오피스텔 10채. 약 150억 원. 어머니, 이게 무슨. 제주도 땅 5만 평? 약 300억 원. 잠깐만요. 미란이 소리친다. 이게 정말 어머니 거예요? 그래. 그리고 우리 은행 예금 1200억 원, 주식 자산 500억 원, 기타 자산 300억 원. 새 며느리가 말을 잃는다. 그럼 총?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총 3250억 원 정도 되는구나. 3천억? 응. 내 친정 아버지가 대성그룹 창업 주셨어. 나는 외동딸이고. 박순자는 차분하게 말한다. 나는 젊었을 때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평범한 직장인 너희 시아버지랑 결혼했어. 사랑했으니까. 그럼 어머니가 재벌 집딸이지. 하지만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 재산을 숨기고 살았어. 박순자는 쓴웃음을 짓는다. 그동안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한 척하고 살았는지 아니? 너희들을 시험하려고. 시험? 내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어. 내 자식들과 며느리들이 돈이 없는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그에 따라 유산을 나눠주라고. 새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다. 그때 현관문이 열린다. 어머니, 저 왔어요. 민호, 민수, 민규 3형제가 들어온다. 왜들 그래? 무슨 일 있어? 민호가 묻자 영희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가리킨다. 이거. 민호가 서류를 집어든다. 눈을 크게 뜬다. 이게 엄마 거예요? 그래. 3천억? 응. 엄마가? 그래, 아들. 박순자는 아들들을 돌아본다. 너희들도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지? 민호, 민수, 민규 모두 고개를 숙인다.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차가운 물 한 잔 제대로 안 갖다 줬지. 엄마, 그게. 민수야,
너는 그래도 좀 나았어. 가끔 내 편 들어주려고 했잖아. 민수가 고개를 든다. 하지만 내 부인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는 알고 있었지? 죄송합니다. 민규야, 너는 아예 관심도 없었고, 엄마, 민호야, 너는 며느리 눈치만 보느라 바빴지. 박순자는 한숨을 쉰다. 그래도 너희는 내 자식이니까 이해해.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며느리들에게 향한다. 며느리들, 너희는 달라. 긴장감이 흐르는 거실. 수진아. 네. 수진이 벌떡 일어난다. 오늘 은행에서 내 통장 빼앗으려고 했지? 그건 어머니를 위해서. 거짓말. 내 돈 쓰려고 했잖아. 영희야. 내 어머니. 지난주에 내 낡은 옷 버렸지? 그거 너희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선물해 준 거였어. 그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 미란아. 예. 어머니. 내가 해준 밥 맛없다고 매일 뭐라고 했지? 돈만 아깝다고. 제가 잘못했어요. 미란이 울먹인다.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박순자의 목소리가 차갑다. 너희가 나한테 잘해준 게 뭐가 있니?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대해준 적 있어? 세 며느리 모두 대답하지 못한다. 너희는 시어머니가 가난하다고 생각했을 때 나를 하녀처럼 부렸어. 돈이 없으니까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지? 아니에요, 어머니. 그럼 뭐야? 사랑해서? 존경해서? 박순자는 서류를 챙겨든다. 내가 결정했어. 이 재산 전부 기부할 거야. 네. 모두가 동시에 외친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가 소리친다. 우리는 어머니 자식이잖아요. 자식? 그래, 너희는 내 자식이지. 하지만 효자는 아니더구나. 엄마, 그리고 며느리들, 너희는 아예 남이야.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수진이 무릎을 꿇는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영희와 미란도 따라 무릎을 꿇는다. 어머니, 제발이요. 박순자는 며느리들을 내려다본다. 너희는 지금 뭐 때문에 무릎 꿇는 거니? 돈 때문이지, 나 때문이 아니잖아. 아니에요. 정말 어머니한테 미안해서. 거짓말. 박순자는 돌아선다. 너희가 진짜 미안했으면 돈 있는 줄 알기 전에 사과했어야지. 그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있다. 모두 침통한 표정이다. 엄마, 그래도 우리 자식들인데. 민호가 말한다. 자식이 뭐가 중요해? 효도하는 자식이 진짜 자식이지. 박순자가 대답한다. 엄마, 너희는 내가 돈 없을 때 어떻게 했니? 차가운 물도 제대로 안 갖다 주고 생활비 30만 원으로 7명 먹이라고 하고 관절염 약값 5만 원도 못 쓰게 했잖아. 며느리들이 고개를 숙인다. 특히 며느리들. 너희는 내 연금 통장에서 돈 빼서 명품 사고 외식하면서 나한테는 용돈 한 푼 안 줬지. 어머니, 저희가 정말 진심이었으면 돈 모르고 있을 때 잘했어야지. 박순자는 한숨을 쉬고 방으로 들어간다. 남겨진 가족들은 서로를 쳐다본다. 이제 어떻게 하지? 민호가 중얼거린다. 엄마 마음을 돌려야 해. 3천억을 그냥 넘겨줄 순 없잖아. 형님 말이 맞아요. 우리가 뭐라도 해야 해. 수진이 거든다. 너희가 뭘 할 수 있는데? 민수가 차갑게 말한다.
형님들이 그동안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제 와서 야, 너도 마찬가지잖아. 내 부인이 제일 심했어. 뭐? 형제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한다. 며느리들도 서로를 비난한다. 언니가 먼저 그랬잖아요. 야, 너도 똑같았어. 온 집안이 아수라장이 된다. 다음 날 아침, 새 며느리가 일찍 일어나 부엌을 정리한다. 평생 처음 하는 일이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수진이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을 가져온다. 박순자는 무표정하게 상을 본다. 이게 뭐냐?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된장찌개 끓였어요. 내가 언제 된장찌개 좋아한다고 했니? 그게. 수지는 당황한다. 사실 시어머니가 뭘 좋아하는지 관심도 없었다. 나는 미역국을 좋아해.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것도 몰랐어? 죄송해요, 어머니. 박순자는 숟가락도 들지 않는다. 괜찮아. 치워라. 어머니, 그래도 배 안 고파? 박순자는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오후 거실. 영희와 미란이 청소를 한다. 평소 같으면 절대 안 할 일이다. 어머니, 청소 다 했어요. 그래. 박순자가 나와서 둘러본다. 여기 먼지 남았네. 어디요? 선반 위. 저기. 아, 제가 다시. 됐어. 원래 청소는 구석구석 해야 하는 건데 너희는 아직 멀었어. 박순자는 다시 방으로 들어간다. 며느리들은 서로를 쳐다본다. 이거 소용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해야지. 3천억인데. 저녁 가족회의. 며느리들이 모여 회의를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머니가 마음을 안 여시잖아. 수진이 한숨을 쉰다. 그럼 어떡해? 차라리 어머니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말고 그냥 진심으로 잘해드리자. 영희가 제안한다. 진심으로? 응. 돈 생각하지 말고 정말 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그게 될까? 해봐야지. 다른 방법 있어? 새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인다. 며칠 후 며느리들이 정말 열심히 시어머니를 모신다. 아침마다 일어나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한다. 박순자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본다. 수진아, 내 어머니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그냥 어머니한테 잘해드리고 싶어서요. 돈 때문 아니고. 아, 아니에요. 수진의 얼굴이 붉어진다. 거짓말하지 마라. 내 눈에 다 써 있어. 너는 지금 돈을 보고 있지. 나를 보고 있는 게 아니야. 박순자는 고개를 젓는다. 진짜 효도는 그런 게 아니야, 수진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심. 진심?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그냥 한 사람으로서 존중하는 마음. 그게 진짜 효도야. 박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너희는 아직 그걸 모르는 것 같구나. 일주일 후 며느리들의 노력은 계속되지만 박순자의 마음은 열리지 않는다. 언니, 이거 소용없어. 미란이 짜증을 낸다. 일주일째 청소에 빨래에 밥까지 하는데 어머니는 눈길도 안 주잖아. 그래도 계속해야지. 언제까지? 한 달? 1년? 10년? 영희도 지쳐간다. 차라리 포기할까? 3천억을? 그래. 근데 어머니가 마음을 안 여시는데 어떡해. 바로 그때 박순자가 방에서 나온다. 얘들아, 내 어머니
새 며느리가 벌떡 일어난다. 내일 은행 갈 거야. 재산 기부 절차 밟으려고. 어머니, 됐어. 결심은 이미 했어.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생각 많이 했어. 10년 동안. 박순자는 조용히 말한다. 너희한테 기회는 충분히 줬어. 근데 너희는 나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잖아. 어머니, 돈이 없었으면 나한테 어떻게 했을 거야? 더 심하게 했겠지? 며느리들은 대답하지 못한다. 그런 너희한테 내 재산을 줄 수는 없어. 박순자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간다. 그날 밤 며느리들의 절규. 끝났어. 다 끝났어. 수진이 주저앉는다. 3천억이 날아가. 영희도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거야? 우리가 뭐? 미란이 소리친다. 시어머니한테 잘했어.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그게 일주일이잖아. 일주일. 10년 동안 어떻게 했는데. 민수가 방에서 나와 소리친다. 당신들이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나도 다 봤어. 이제 와서 일주일 잘한다고 용서받을 줄 알았어? 당신은 뭐 했는데 옆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었잖아. 나는 당신도 똑같아. 엄마가 힘들어하는 거 알면서 못 본 척 했잖아. 부부가 서로 다투기 시작한다. 옆방에서는 민호와 영희도 싸우고 민규와 미란도 싸운다. 온 집안이 아수라장이 된다. 다음 날 아침 은행. 박순자가 은행 VIP실에 앉아 있다. 맞은편에는 변호사와 은행 지점장이 있다. 박순자 VIP 고객님, 정말 전액 기부하시는 겁니까? 변호사가 재차 확인한다. 네. 3,250억 원을. 전부? 네. 절반은 고아원에, 절반은 양로원에 기부할게요. 하지만 자녀들한테는 각자 10억씩만 줘. 생활비 정도는 돼야 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한다. 바로 그때 VIP실 문이 벌컥 열린다. 어머니, 민호, 민수, 민규 삼형제가 헐레벌떡 들어온다. 뒤따라 며느리들도 온다.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박순자는 조용히 손을 든다. 기회는 이미 줬어. 10년 동안. 어머니, 조용히 해. 여긴 은행이야. 박순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가족들이 입을 다문다. 너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박순자는 천천히 입을 연다. 내가 왜 10년 동안 가난한 척 했는지 아니? 너희가 돈이 없는 시어머니, 가난한 엄마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어. 진짜 효도가 뭔지 알고 있는지. 어머니, 근데 너희는 실망스러웠어. 돈이 없으니까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하녀처럼 부렸지. 며느리들이 고개를 숙인다. 특히 며느리들. 수진, 영희, 미란. 세 사람이 고개를 든다. 너희는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태도가 바뀌었어. 그게 진심이니? 어머니, 저희가 정말 진심이었으면 돈 모르고 있을 때 잘했어야지. 박순자는 서류에 서명을 시작한다. 어머니, 안 돼요. 수진이 달려들려 하자 경호원이 막아선다. 제발, 제발이요. 수진이 주저앉아 운다. 우리 집이 망해요. 남편 사업 자금도 필요하고 애들 학원비도.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야. 박순자는 냉정하게 말한다.
나는 너희들의 돈 금고가 아니야. 한 사람이고 시어머니고 엄마야. 그걸 이제라도 알았으면 좋겠어. 서명이 끝났다. 3,250억 원의 재산이 공식적으로 기부 처리됐다. 은행을 나서며 가족들이 멍하니 서 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민호가 중얼거린다. 박순자가 돌아본다. 아들들, 내 엄마. 너희는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각자 10억씩은 줬어. 그걸로 잘 살아. 10억? 아껴 쓰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야. 더 이상 바라지 마라. 엄마, 그리고 며느리들. 새 며느리가 고개를 든다. 너희한테는 한 푼도 안 줘. 당연하지? 시어머니한테 잘하는 건 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야. 박순자는 걸음을 옮긴다. 어디 가세요, 어머니? 내 집으로. 네. 나 이제 따로 살 거야. 너희랑 안 살아. 엄마. 됐어.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박순자는 택시를 잡아탄다. 가족들은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볼 뿐이다. 한 달 후 강남 고급 오피스텔. 박순자는 깔끔하게 꾸며진 30평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다. 현관벨이 울린다. 누구세요? 엄마, 나 민수야. 문을 열자 둘째 아들 민수가 서 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다. 들어와. 엄마, 이거. 민수가 꽃다발을 건넨다. 고맙구나.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인다. 나도 수진이가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지 알면서 못 본 척했어요. 그게 너무 죄송해요. 박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본다. 진심이 느껴진다. 앉아라. 네. 두 사람이 소파에 앉는다. 수진이는 이혼했어요. 뭐? 엄마 일 이후로 계속 싸웠어요. 수진이는 엄마를 원망하고 저는 수진이한테 실망하고 결국 수진이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어요. 돈 없는 남편은 필요 없다고. 민수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난다. 그래서 혼자 사나? 네. 애들은 수진이가 데려갔어요.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민수가 고개를 젓는다. 제가 진작에 정신 차렸어야 했어요. 수진이가 엄마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도 가만히 있었던 제가 나쁜 거죠. 박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는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엄마, 너는 그래도 가끔 내 편 들어주려 했잖아. 엄마가 다 알아. 죄송해요, 엄마.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이제 잘 살아라. 10억으로 작은 사업 시작하고 착한 사람 만나서 다시 시작해. 네, 엄마. 이번에는 제대로 살겠습니다. 3개월 후 박순자는 고아원을 방문한다. 자신이 기부한 돈으로 새로 지은 건물이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원장 수녀님이 반갑게 맞이한다. 아이들은 잘 지내나요? 덕분에 너무 좋아요. 새 건물도 생기고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다행이네요. 박순자는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본다. 해맑은 웃음소리가 들린다. 할머니, 한 아이가 달려온다. 응, 그래. 할머니 덕분에 제가 피아노 배워요. 정말 감사해요. 그래. 나중에 피아노 연주 들려줄 거야? 네. 꼭요. 아이가 환하게 웃는다. 박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짓는다. 이게 맞는 것 같아, 여보.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 이렇게 쓰이는 게 6개월 후 박순자는 여전히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다. 하지만 외롭지 않다. 일주일에 한 번 민수가 찾아오고 고아원과 양로원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가끔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긴다. 엄마, 어느 날 민수가 한 여자를 데리고 왔다. 누구냐? 제 여자친구 지은이에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지은이 정중하게 인사한다. 그래, 앉아라. 세 사람이 차를 마신다. 지은은 박순자에게 정중하고 친절하다. 하지만 과하지 않다. 지은 씨는 뭐 하는 사람이야? 간호사예요, 어머니. 그래, 힘들겠네. 괜찮아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서요. 박순자는 지은이 마음에 든다. 수진처럼 허영심 가득한 사람이 아니다. 민수야. 네, 엄마. 이번엔 잘 사귀어라. 네, 엄마. 이번엔 제대로 볼게요. 민수가 지은의 손을 잡는다. 박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짓는다. 1년 후 민수의 결혼식.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다. 박순자는 단상에 앉아 아들의 결혼을 지켜본다. 엄마, 고맙습니다. 민수가 박순자에게 절한다. 잘 살아라. 네. 지은이가 어머니 잘 모실 거예요. 지은이 다가와 허리를 숙인다.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구나. 우리 민수 잘 부탁한다. 네, 어머니. 지은이 환하게 웃는다. 박순자는 행복하다. 돈보다 진심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은 아들. 그리고 그런 아들을 만난 착한 며느리. 여보, 우리 둘째 아들은 이제 제대로 된 사람 만났어요. 현재 2년 후 박순자는 75세가 됐다. 여전히 건강하게 혼자 살고 있다. 민수와 지은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한다. 큰아들 민호와 막내 민규는 가끔 연락한다. 여전히 돈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 것 같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다. 수진, 영희, 미라는 소식이 없다. 각자의 길을 가고 있을 것이다. 박순자는 창밖을 바라본다. 사람은 결국 어떻게 살아왔느냐로 판단받는 거구나. 돈이 많아도 사람 대접 못 받으면 외롭다. 돈이 없어도 진심으로 대하면 행복하다. 어느 일요일 오후, 할머니, 고아원 아이들이 박순자를 찾아왔다. 어머, 너희들. 할머니 생신이라서 케이크 만들었어요. 고맙구나. 아이들이 노래를 부른다. 민수와 지은도 함께한다. 박순자는 케이크에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빈다. 모든 시어머니들이 존중받고 모든 며느리들이 진심으로 살았으면. 박순자의 이야기는 소문이 나서 뉴스에도 나왔다. 3천억 원 기부한 할머니의 감동 스토리.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있는 가정에서는 이 이야기가 큰 교훈이 됐다. 기자 인터뷰. 박순자 여사님, 후회 안 하세요? 3천억을 자식들에게 안 주고 기부하신 거. 전혀. 박순자가 환하게 웃는다.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사람으로 대접받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무시당하면 의미 없어요. 명언이네요. 그리고 제 돈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였어요. 고아들, 노인들. 그들의 웃음이 저한테는 3천억보다 값져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로 고민하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박순자가 카메라를 똑바로 본다. 시어머니도 사람이에요. 며느리도 사람이고요. 돈이 있든 없든 서로를 사람으로 존중해야 해요. 그게 진짜 가족이에요. 마지막 장면. 박순자는 고아원 아이들과 양로원 어르신들에 둘러싸여 있다. 모두가 웃고 있다.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진심은 쓸수록 커집니다. 시어머니를 사람으로 대하세요. 그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